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하고 박경주입니다. 우리 2023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네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또 끝나자마자 우리 대성 친구들 또 이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다 오고 풀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던데 너무 꿀잼이더라고요. 역시 남고에서의 에피소드가 자, 우리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어땠는지 이제 얘기 좀 해봐야겠죠. 대충 부교재에서 얼마나 나왔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대성고등학교 전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변형했고 어떤 시중교재를 선생님들이 검토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낱낱이 좀 파헤쳐드리는 시간이 좀 될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네, 저는 이제 수학교육학 박사를 이제 했고요. 학위를 받았고, 또 이제 EBS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할 얘기는 첫 번째, 일단 대성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총평, 그리고 주요 문제 풀이, 그리고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총평입니다. 자, 수투 함수의 극한부터 접선의 방정식까지입니다. 평균값 정리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60분이죠, 원래. 개수가 36개입니다. 선택형 26개와 단답형 10개죠. 이 중 선택형 26개 중에서 앞에 초반 문제들은 한 12개 정도는 굉장히 쉬운 기초 문제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실수하지 않았나 궁금하네요. 자, 일단 출제 비중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교과서 스타일의 문제가 45%입니다. 그러니까 36개 중에서 45%나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55%는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대성고등학교는 매년 부교재를 나눠주시죠. 부교재,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로 이제 모아져 있는 대성고등학교 모의고사 모음집, 이 부교재에서 35%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80%니까 지금 20%가 남네요. 지금 이제 PPT가 오늘 조금 잘려가지고 위아래 한 줄씩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드를 보면서 얘기할 건데, 지금 보시면 시중 문제집 변형 문제, 그래서 20%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중 문제가 변형됐는지 이따가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나오네요. 일단 특히 저 위에 한 줄 잘렸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단답형 10개잖아요. 이 단답형 10문제에서 특히나 시중 문제집 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 교재 변형 문제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자면, 선택형 26번 이제 와플 문제였고요. 단답형 3번부터 7번까지는 시중 문제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9번은 2019 EBS 수능 완성이었고요. 단답형 10번은 2017 EBS 수능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이제 대성고등학교 교과서나 부교재만 이제 소위 조진다라고 해도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답형에서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관연도 수능 완성 및 시중 문제집들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볼 문제는요, 바로 단답형 10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 끝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배기 싫어도. 자, 우리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도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보죠. x가 2 이하일 때는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단 a와 b는 자연수입니다. 자, 이 이상의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좀 잘렸으니까 제가 옆에다 다시 적을게요. 자, 우리가 평균 변화율, 즉 우리가 x1과 x2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9 이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미분 개수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지금 얼마를 기준으로 지금 갈라놨냐면 2를 기준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2보다 살짝 작을 때 미분 개수, 2의 좌미분 개수. 그것은 바로 얘를 미분해서, 자, 얘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2ax 플러스 b인가요? 그래서 2 대입하시면 얼마야?
4a 플러스 b죠. 그래서 2의 좌미분계수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까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좌미분계수는 뭐랑 같겠어? 우미분계수랑 같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좌미분계수도 우미분계수는 어쨌든 기울기가 4의 덕이 b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이상의 그 점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 9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뭘 갖는다? x1과 x2 사이에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아진다. 이게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x1과 x2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구해봤는데 그 기울기랑 같은 미분계수를 받는 그런 지점이 x1과 x2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지금 선생님이 두 개 존재하는 거를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x1과 x2 사이에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아지는 게 존재하거든요. 고로 우리는 F'C가 9 이하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미분계수 기억나시죠? 이 기울기는 2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어쨌든 걔가 몇 이하다? 9 이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a 플러스 b가 9 이하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야,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으면 잘 풀었다고 소문이 나겠어? 라고 한다면 a와 b가 어떤 수라는 걸? 자연수, natural number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에다가 얼마부터 넣어요? 막 10부터 넣으시면 조금 약간 성격에 문제 있다 제가 얘기하는데 1부터 넣을 수 있죠. 그러면 a에 1 대입하시면 b는 몇이야? 5이야. a가 2라면 b는 1 이하인가요? 요렇게 이제 그려나갈 수 있죠. 써나갈 수 있죠. 근데 a가 만약에 3이라면 음수되니까 이건 b 안 되니까 그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와 b가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 어쨌든 1과 2를 넣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뭘 줬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런데 한 줄이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저 이해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F5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F5가 최대이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이제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5일 때 함수값이 커지려면 2일 때 함수값도 커져야 되지 않을까? 왜 갑자기 선생님 5일 때의 F5의 최대값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F2를 얘기하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2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2일 때 함수값이 커질수록 당연히 5일 때 함수값도 커지죠. 우리가 비교적 2가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것보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그러죠? 그러니까 F5가 최대인 거를 지금부터 찾는 건데 F5가 최대이려면 뭐가 최대라고? F2가 최대여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F2가 얼마냐면 2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죠. 4a 플러스 2b거든요.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언제 최대냐? 아니 그러면 A가 1이고 B가 5라고 생각해보면 얼마예요? 1, 4는 4, 5, 2, 10 그래서 14가 나오거든요. 요때는 14가 나와요. 뭐가? F2가 14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는 A가 2고 B가 1이면 어떻게 되냐? 왜냐면 1 이하라는 얘기는 B가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A가 2고 B가 1이라면 A가 2면 얼마? 8이야? 1이라면 2. 그래서 이게 10이네. 그래서 언제 최대냐라고 한다면 F2가 14가 최대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F2가 최대? 그러면 최대값 F2는 14를 갖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래프 잠깐 볼게요. 2일 때 우리가 14를 가져요. 근데 5일 때 함수값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기울기는 최대가 얼마라 그랬냐면 아까 보이세요? 9 이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가 얼마예요? 9죠. 그러니까 기울기에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기울기는 9이기 때문에 9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5 빼기 2분의 F5에서 F2를 빼야 되는데 F2는 14라고 했거든요. 얘가 9일 때가 최대이니까 9라고 할 때가 F5가 최대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야? 27인가요? 27에다가 14 하시면 얼마야? 41인가? 그래서 F5는 41이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F5의 최대값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이제 우리 대성 고등학교 2학년 대비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가 2의 좌미분계수는 이렇게 들어가시고 2의 좌미분계수 즉 2에 대해서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4a 플러스 b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일 때 평균 변화율이 9 이하라고 했는데 걔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미분계수가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게 바로 F'2 즉 4a 플러스 b니까 4a 플러스 b가 곧 9 이하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죠. 근데 a와 b가 자연수라서 1일 때부터 대입을 해봤더니 1을 넣어주시면 b가 5이야 2를 넣어주시면 1 이하니까 b가 1이거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F5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F5가 커지려면 F2도 커져야 되거든요. F2가 최대일 때의 상황이다. 그래서 F2가 얼마냐? 그럼 2를 대입하시면 4a 플러스 2b인가요? 그래서 4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우리가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과 5를 대입하시면 4와 그리고 10, 그래서 14가 나옵니다. 이게 최대였죠. 그래서 14였을 때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5-2분의 F5에서 14를 한 거. 요게 최대 기울기 9를 갖는 거니까요. 27에다가 14를 더하시면 41이죠? 머리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성고등학교 2학년 시험 대비 전략이라고 제목이 지금 잘렸습니다. 자, 대성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을 꾹꾹 담아가지고 누른 저의 편지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교과서와 부교재는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교과서 부교재 좀 한다는 게 어느 정도죠? 부교재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 그래서 2번, 3번, 3회독 최소 2, 3회독은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쌤 저는 수학 잘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시간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우거나 또 실수를 줄이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기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특히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성별에 따라서 그 성향의 차이도 좀 있는데 특히 남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 문제 꽂히는 경우, 즉 교수형.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스타일. 그래서 왜 한 문제 내가 이거 조지면 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열심히 푸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푼다고 다 되면 좋겠지만 시간만 잡아먹고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차선책이 없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 먼저 탁 푼 다음에 단답형 10번까지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근데요 앞으로 다시 갈 시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도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여건이 된다면 EBS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 교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성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올해 다른 학교들 기출분석 영상을 다 준비하면서 그 시험지를 보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연도 수능 특강, 그러니까 예전 거 2019, 2017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를 많이 내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성고등학교는 올해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 교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시중 문제집 풀지 마시고 EBS 교재 먼저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시중 문제집을 같이 곁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내신 1등급이 목표라면 평소 질 높은 오답 학습이 필수다. 오답 학습을 왜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고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전한 나의 이해를 위해서 나의 보물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살려주는 노트죠. 근데 그런 노트가 없다면 여러분 시험 일주일 전, 하루 전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부교재만 계속 똑같이 푸실 거예요? 우리가 부교재 똑같이 안 나오고요. 숫자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부교재만 몇 프로 나온다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몇 프로 부교재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봐봐요. 부교재 35%입니다. 그러니까 35% 얻어서 뭐 할 거예요? 나머지 퍼센트도 좀 챙겨야죠. 그래서 시중 문제집을 푸시더라도 어떤 교재를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평소에 좀 완벽한 고난도 학습 또 그런 실수 줄이기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문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풀이 과정 전체를 혼자 힘으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기 중에는 한 문제를 해설지를 안 보고 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그냥 5분 정도 집중해서 한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 해설지를 보더라도 위에서부터 손가락으로 가려서 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형광생들한테. 그래서 위에 2줄 3줄 읽어보시고 덮고 혼자 해보고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한 단락 두 단락을 차례대로 그래서 해설지의 도움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줄여서 조절해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게 공부잖아요. 자, 오답노트 작성법. 이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오답노트를 작성하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친구들이 누워있는 우리 대성고등학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죽여버리겠어. 자, 그래서 오답노트 작성법 제가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요거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즘 패드를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패드든 노트든 어쨌든 틀린 문제들을 모아오세요. 이때 그냥 대충 문제만 붙이시면 나중에 뭐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다시 푸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출처도 좀 적어줘. 이게 뭐 대성고등학교 2017년 족보 라던가 또는 뭐 EBS 2017 수능 특강 뭐 이렇게 쓴다던가 어쨌든 족보, 그러니까 족보인지 뭔지 출처를 잘 적어주시고요. 여기서 답 안 적으시면 여러분들 관다 뭐 이런 어플, 좋은 어플들이 많은데 그런 어플 찍어가지고 답이 뭐지 이거 막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리하실 때 문제와 정답 그리고 출처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2단계 시험 전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정리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애석하죠. 시간만 낭비한 건데 이걸 해야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자, 시험 전에 틈틈이 다시 풀어본다. 쉬는 시간에 옆에 철수 학교 왔는지 확인하러 가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엉덩이 꾹 붙이고 앉아서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틈틈이 문제 다시 푸십시오. 가서 막 괴롭히고 그러죠. 자는 애 막 깨워가지고 괴롭히지 마시고 앉아서 공부하세요.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찐따처럼 주로 이제 틀린 문제를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틈틈이 좀 활용 좀 해주세요. 그리고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저는 찢어버렸습니다. 그 찢어버릴 때 쾌가 맛이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느끼기 위해서 자꾸 틀린 문제를 풀면서 쉬운 건 빨빨 버리고 어려운 문제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자꾸 업데이트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실력이 빨리 올라가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감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고 갈 수가 없으니 지금 보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러면 점차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죠. 당연히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하셨던 분들께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쌤이 이번 대성고등학교 20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총평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유튜브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DM 보내시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